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중에서 한 분이 좀 가슴 아픈 질문을 하셨어요. 7살 난 제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그 위에 이제 10살, 13살 이렇게 아들 3명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에게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이 바로 아이가 이제 아침에 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막내가. 그래서 죽었어요.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괴로워서 찾다가 이제 귀점 영상을 이제 듣고 조금 마음의 위안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저와 소통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아픔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아마 참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를 찾아오신 게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였던가 그런 것 같아요. 아파서. 근데 그래도 안 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첫째, 둘째들에게도 자기가 계속 우울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위로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울고 계셔서 그 아이가 처음에 당신에게 존재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거죠. 예, 원래는 있던 존재예요? 없던 존재예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그 친구가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는 본래 없었던 존재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래 없었고 당신에게 잠시 7년 동안 머무른 존재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언젠가는 되돌아갈 것이다. 원래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없던 자리로 되돌아간다. 그게 우리가 70이 돼서 80이 돼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그 친구는 7년 동안 이 세상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고 소중한 인연으로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삶을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너는 내 자식으로 7년 동안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좀 아팠나 봐요. 교통사고 나서 좀 고통이 심했나 봐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통으로 힘들다가 이제 삶을 마감했는데 고통이 없는 곳으로 되돌아가서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되돌아간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한번 느껴보라. 원래 그 존재는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 존재는 본래 나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한 존재로 살아가던 존재였잖아요. 나하고 인연이 되어서 잠시 나와 소통을 한 친구였고 사랑을 한 친구였고 인연이 되어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마음을 항상 내면 좋겠다. 그래서 7년 동안이라도 나의 자식으로 아들로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 아들 아픔 없는 곳에서 그곳에 되돌아가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서 참 감사해. 그리고 아빠가 자꾸 아이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7살 된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의 괴로움이 자꾸 올라오면 지금 13살, 10살의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테고 그 자식에 대한 처음에는 슬프다가 부모 때문에 부모가 자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아이까지 우울하게 되고 동생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식의 의식은 다 이 아들에게도 있다.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도 있으니까 그 의식이 아들에게 그대로 함께 한다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7년 동안 소중한 인연 남겨줘서 고맙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좀 평안을 찾고 그리고 또 삶을 잘 살아가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원래 비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잠시 이곳을 방문해 주신 어찌 보면은 방문자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다시 끝나면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분들이 앞으로 다시 만날 일은 거의 드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연으로.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느끼시죠? 정말 고맙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더 추워지기 전에 이 파주의 가을을 느끼며 가을비를 도닥도닥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이 마음의 숲을 같이 공부해보고 걸어보는 길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의 숲이 있어요. 이 마음의 숲을 잘 가꾸면 인생의 정원이 되고, 마음의 숲을 그냥 놔두면 가시덤불에 있는 누구도 들어가기 싫은 숲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숲에 갇혀서 누군가가 내 곁에 와도 그냥 불편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혼자 고립되고 우울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숲을 잘 가꾸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도 자신의 인생 정원을 보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쉬어갈 수 있고 자신이 가꾼 잔디에 앉아서 행복하게 김밥 한 줄도 드실 수 있는 게 자신의 마음의 숲을 가꾼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의 숲을 잘 가꾸고 잘 조경해서 누구나 내 곁에 와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숲을 가진 사람. 가시덤불이 망연하고 자갈돌이 굴러당기고 누가 와서 내 곁에 오면 누구나 상처받는 그런 인생의 정원을 만들지 말고 오늘 마음의 숲을 가꾸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잘 돌보고 지켜보고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방법을 가꾸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조금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지혜를 통해서 생활 질문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 오늘 이곳에 나가시는 모든 분들은 끝나시고 인생 정원을 잘 가꿀 수 있는 가장 아주 안전하고 잘 드는 숲을 가꾸는 연장 하나씩을 다 가져가신다 생각하고 오늘 4시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지런히 여러분의 마음의 숲이 지금 어떤지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안 나가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얼굴도 안 나가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나갈 거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숨쉬기에 항상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저는 2010년에 혈액암을 자연치유 등으로 8개월 만에 이겼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네. 그래서 닉네임을 도전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저는 도전입니다. 닉네임이. 2010년에 혈액암을 자연치유 등으로 8개월 만에 이겨냈습니다. 암에 걸린 지금이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그 이후로 그 감동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작가님이시네. 병마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 건강 부부 강사 남편이고요. 부부 강사시네요. 네네. 현재 암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직업도 현재 고양시에서 추어탕을 2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어탕? 네네. 좋아하는데요. 예. 근데 진짜 어떻게, 왜냐하면 암 환자분들이 여기도 지금 계시고 제가 아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백혈병, 투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8개월 만에 그 혈액암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책까지 쓰시고요. 네.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좀 같이 함께 건강법을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2010년도에 5월 달에 판정을 받고요. 남편하고 조금 소통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살짝 공부를 한 게 니시의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책을 봤는데 항암으로 살해당했다 그 책을 보고 나서 도저히 항암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나서 그 책을 보고서 항암을 안 하고 7월 1일 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그 대신 니시의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자연요법을 택해서 자연요법으로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암이 싫어하는 3가지. 네. 첫 번째가 열이라고 그랬고요. 열. 두 번째가 산소. 두 번째 산소. 네. 세 번째가 웃음입니다. 웃음. 네, 이걸 찾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일단 제 몸이 1도를 올렸는데 암환우들이 2도를 올리다 그런 작정으로 황토방에서 자고 황토방에서 자고 황토 찜질방에서 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이 귀 속에 있는 암이 터지더라고요. 커지더라고요? 암이- 커지더라고요. 예. 아. 암이 귀 양쪽에 귀가 양쪽에 하나씩 있었고 코에 암이 3개 있었어요. 아, 얼굴만. 얼굴만 3개. 네, 림프절에. 그거를 단 한 달 만에 오른쪽 귀에 있는 게 터져서 39도, 40도까지 귀가 먹먹하고 안 들려요. 몸이 따뜻하면 암이 활동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저는 심하게 황토방에서 자고 황토 찜질방에서 하루 종일 놀고 산속에도 맨발로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웃음을 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음악 틀어놓고 그냥 무작정 막춤도 추고 노래도 아. 부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25일 만에 이제 귀에 귀가 터져서 이제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산속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병원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병원 치료를 급한 것만 귀에 튜브를 끼고 네. 응급 상태만 하고 네네. 다시 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딱 2달 반 만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CT를 찍어보니까 오른쪽 암이 없어졌습니다. 2달 반 만에? 네. 2달 반 만에 없어지고 다시 제가 그걸 위해서 단식을 들어갑니다. 과일 단식으로. 과일 단식으로 딱 3개월 하니까 코에 암이 또 녹아가지고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목젖까지 붓습니다. 그리고 7, 8, 9월 20일 날 다시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응급실에서 숨도 못 쉬고 그런 상태에서 호수를 띈 상태에서 항암에 들어가서 원래 처음에 항암 8번 얘기했는데 4번 하고 CT를 찍어보니까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 상태로.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통해서 네. 본인이 많은 분들에게 아프시고 암을 투병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 3가지를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네요. 네. 열과 그리고 네. 웃음과 산소. 산소. 그 말씀이 참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명상을 할 때,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 잠시 후 해보시겠지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자체가 산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흡수하는 거잖아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깊게 들이마시고 최고의 최고의 호흡입니다, 사실은. 호흡법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이 따뜻해져요. 네. 손발이 원래 따뜻하신 분들은 호흡법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면 훨씬 더 몸이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황토방에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노출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체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호흡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손난로도 가지고 다니고 옷도 따뜻하게 입으면 제일 좋고 근데 이제 매번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은 계속해서 호흡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면 몸이 편안하면은 여러분들이 온도가 올라가요. 몸이 편안하면. 우리가 두렵고 어떤 그 골목에서 두려운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무서운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자꾸 떨리고 몸이 오싹오싹해지잖아요. 닭살 돋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내 몸에서 두려운 상태가 될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호흡이 가빠져요. 두려우면 호흡이 편안하게 이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면 산소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워지고 닭살은 점점 또 많이 피부가 또 오싹오싹해지고 그리고 호흡도 가빠지니까 그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코입 호흡,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코로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이렇게 잠시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진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나 감정들이 조금 수그러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이렇게 깊게 하고 편안하게 내쉬면 우리의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요. 교감신경계는 여러분이 흥분하든가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드실 때 여러분 엄청나게 교감해요.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막 진짜 막 바닥바닥 이렇게 미꾸라지 막 뜁니다. 그게 교감신경계. 여러분이 자꾸 예민하고 희노애락, 애호욕, 칠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꾸 교감신경계가 들뜁니다. 우리가 기쁠 때 이 교감신경계가 자꾸 뛰죠.
그리고 또 슬플 때, 노여워할 때, 두려워할 때, 슬퍼할 때, 또는 애착하고 미워할 때, 욕심이 일어날 때도 자꾸 이렇게. 근데 편안한 미소, 편안한 웃음, 이런 것들은 내 몸에 편안하게 이제 해주죠. 그래서 신경계 우리 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호흡을 깊게 코로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는 거를 평상시에도 계속 하다 보면 손발이 차가운 분들도 점점 더 편안해질 거예요. 호흡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산소 호흡만 잘하면 산소가 잘 몸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게 말초신경계가 손끝과 발끝에 가장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상이 손끝에만 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을 할 때는 가능하면 내 손끝까지 호흡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들이마셔야 돼요. 신경계가 여기까지 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그냥 체완지셔서 바디 스캔 명상이나 손가락 집중 명상, 손 집중 명상을 유튜브에 쳐서 해보시면 이게 내 말초신경까지 호흡이 길게 가는 그 호흡의 심상화를 계속 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면 마음은 두는 곳에 있다 말씀드렸듯이 자꾸 그 손발이 따뜻하게 또 바뀌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의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엔진이 잘 돌아가야지 이게 방도 따뜻하잖아요. 배관이 잘 물이 막혀 있든가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방바닥의 온돌이 차가운 것처럼 그래서 호흡이 잘 되고 가스를 빼내고 깊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은 이렇게 우리 몸도 잘 회전이 되겠죠. 방바닥의 온열 장치처럼. 그것처럼 이제 두 개 중에, 이제 3개 중에서 2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긴 호흡을 하면 산소도, 그리고 자동적으로 열도 올라가고, 그 마지막에 웃음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꼬리를 자꾸 올리시면 좋고. 그 남편분이 참 그동안 고생하셨겠어요, 남편분? 마이크 한번 주시죠, 남편분에게. 수고해 주셨겠는데요. 아내가 처음 그 암 판정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이야기와 같이 청천벽력이었죠 뭐. 근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아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겠다는 의지잖아요. 어쨌든 치유하겠다는 의지가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의지를 이제 남편분이 든든하게 같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요즘은 좀 이제 추어탕 장사도 하시고 초심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요즘에 조금 마음이 조금 이제 좀 무너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또 이 자리를 찾은 것이고 그리고 또 선생님의 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예전에 저희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아픔과 그 다음에 어떤 행복을 더 돈독히 올려주는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낫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종교에 따라서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아니면 우주의 힘이든 간에 그 힘을 그냥 허투루 놔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당신을 살리신 이유와 당신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 받아들이지 말고 아무리 그렇게 똑같이 한다 해도 혈액암이 더 안 좋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본인은 그것을 실천했고 거기에 대한 은혜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떠한 종교든 어떠한 힘이든 간에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은 내가 이것을 부처님의 가피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마음 내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좀 냈으면 좋겠고요. 음식점을 하시니까 이 한 음식을 드시면서 내 가게에 오는 모든 존재들이 질병과 병고에서 벗어나 건강하시기를 이 한 그릇을 팔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덕을 짓고 덕행을 하는 일이겠죠. 본인의 사업이 아주 그렇게 하면 더 잘 되고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덕행의 길을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네,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참.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불량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환님. 나이 50이 된 애들 아빠입니다. 출퇴근하러 나서면서 애들 자는 모습을 보면 남은 인생 어찌해야 되나? 애들에게 도움이 될 인생일런지 내 인생이 이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재환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왜 불량 아빠라고 이름 지으셨어요, 선생님? 제 원래 그 닉네임을 쓰는 거는 이제 불량 중년입니다. 예전에 불량 소년의 그런 마음 같은 거를 좀 분량이 항상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불량 아빠로 오늘은 써봤는데 사실 뭐 애들한테 대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 애들이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몇 살인가요? 이제 옆에 있는 애가 지금 15살 중학교 2학년이고요. 네. 오늘 저 학교를 안 가가지고 같이 데리고 왔고, 그다음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애들한테 항상 이제 아빠로서 좀 이 모범도 보이고 좀 이 충실한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이곳에 오늘 자녀분을 학교보다 더 중요한 이런 인생 교육을 이렇게 우리 따님 모시고 중학교 2학년이면 아빠의 말을 들을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시고 온 것만 해도 참 훌륭한 아빠인데요. 사실은 제가 오자 한 건 아니고요. 옆에 이제 집사람이 지금 집사람이 꼭 오늘 가야 된다 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는데 마침 학교 안 간다 그러니까 너도 가자 해가지고 그랬군요. 아이들에게 출근 지금 하시잖아요. 네. 출근하면서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보고 남은 인생을 어찌해야 하나, 애들에게 도움이 될지 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걱정과 엄마의 걱정을 이제 아이들은 저는 느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엄마의 걱정이 현실 생활에서 삶을 바꿀 수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질문자께서도. 그래서 이 사실은 질문에 대한 내용은 큰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출근을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20, 30대가 반이 이제 직장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 세상에 지금 출근할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 가든 안 가든 아버지 엄마가 존중하는 모습, 자식에 대한 삶에 대한 그게 저는 배려라고 보거든요. 막 아이가 학교 안 간다고 막 두드리 패면서 막 보내고 막 아이들 그러면 거기에서 기분 나쁜 마음으로 있으면 아이들과의 이제 사이도 별로 안 좋을 테고 선생님은 또 문제아로 또 하면 이 아이는 자괴감은 더 떨어질 것이고 자존감은 떨어질 것이고 이 모든 게 반복되면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새로운 이제 시점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그러면 어릴 적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출가하신 분들 5살 이럴 때 동자성들은 어찌면 학교 안 다녔으면 교육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그게 절 속에서 교육을 배우고 자신의 사부대중을 통해서 또 배우고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게 역할이 20살 때까지는 아버지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아버지 엄마가 마음 공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파주까지 오셔서 자녀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식들에게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분 마이크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기점 명상을 하셨어요? 저요? 올해 2월부터요. 아, 애들 방학 때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실갱이를 부리면서 이제 마음이 답답할 때 명상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선생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좀 도움이 됐나요? 또 왔다 갔다 하죠 마음이. 사람인지라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딱 편안해졌다가 또 애들 보고 올라오다가 또 애들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제 이 아이는 이대로 온전하다 괜찮다 하면서 시험 점수를 보면 이제 또 마음속으로는 욱하고 하면서 이대로 괜찮다 그냥. 본인의 시험 점수 생각납니까? 네 나죠. 나죠. 본인의 시험 점수를 생각하면 자식의 시험 점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빠는 원체 또 똑똑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아빠 머리를 닮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 들면서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어머니처럼 그래도 뭔가를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이런 강연도 찾아 들으려고 하고 지금 질문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인생에 대한 목적,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오로지 지금 좋은 아빠로 좋은 엄마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자식에 대한 전 집착이라고 봐요.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잖아요. 두 분은
이 아이가 잘 잉태되어서 잘 수정되어서 내 배 속에서 건강하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있으면 감사하다 생각하고 초음파를 하고 그 아이의 심장 박동을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났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죠. 젖을 잘 먹고 두 발로 설 수 있으면 감사하고 어디 걸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머리 안 다치든가 손가락 안 다치고 발가락 안 다치고 신체 손상 안 되기만 바랬죠. 그러다가 유치원 가니까 얼굴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야도 눈도 조금만 컸으면 좋겠다. 유치원 친구들 중에서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얼굴이 조금 더 하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머릿결은 누구 닮았어 이렇게 칙칙하노. 자꾸 이제 온갖 이제 조건이 막 올라오죠. 근데 이제 그게 초등학교 되면은 이제 그것도 성적에 대해서 유치원 때는 잘 몰라요. 성적에 대해서 하다가 중학교 되면 이제 점점 내 삶을 아이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나는 자식을 가졌던 그 마음이 초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이 아이의 존재의 의미를 두 분은 항상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면 이제 5년 뒤면은 아이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집에 같이 살든 같이 살지 않든 아이는 의식적으로 지금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에 걱정이 자꾸 있으면은 자식은 독립할 때도 또는 독립을 한 후에도 독립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두 나무가 있다면 이 작은 나무, 이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있지만 이 큰 나무가 부모라고 보셔야 되고 이 작은 나무는 점점 크는 청소년대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뿌리가 엉기게 돼요. 그래서 아프더라도 묘목을 끊어서 가마로 사서 옮겨야 됩니다. 피가 나고 나무에 그 물이 흐르고 아프더라도 그걸 이제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 부모는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딱 이제 저는 중학교 이후로는 너무 큰 관심을 가지면 아이는 자꾸 빗나가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을 좀 끊어주는 거, 그리고 처음 그대로 어릴 적에 그 마음 그대로 네가 태어나줘서 참 고맙다. 우리 딸 네가 있어서 그냥 든든해, 감사해. 너의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은 빛나고 있구나. 엄마 아빠 사이에 네가 이렇게 태어나서 큰딸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 이렇게 큰 영향을 줘서 고맙다. 네가 희망의 존재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래도 엄마 아빠가 목표가 생기는구나. 너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아직까지 아빠 엄마가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친구처럼. 이제 이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되면 다 모든 걸 알아요. 머리가 어찌 보면 어른만큼 커져 있어요. 근데 아이로 보지 말고 자식으로 보지 말고 지금 그대로 온전하고 감사하고 친구처럼 아빠 오늘 좀 힘들었어. 술 한잔 했다. 미안해. 술 냄새 나지? 이렇게 하면서 이해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아이는 아빠와 엄마를 이해하는 성장의 의식이 커져요.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를 이해하는 친구는 바깥에서 세상 사람을 다 이해하는 존재가 돼요. 근데 엄마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의식이 거의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도 직장 생활이나 사회 친구나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를 이해를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와 엄마가 자식과의 대화 속에서 존재로서 니는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존재다라는 것을 자꾸 해줘야 돼요. 니는 엄마 말만 들어야 돼. 넌 아빠 말만 들어야 돼. 학교 잘 가야 되고 학원 무조건 잘 가야 돼. 이건 엄마의 주입식, 아빠의 주입식 원하는 열매를 맺고 가지를 펼치는 걸 원해요. 근데 본인도 이 가지치기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은 마음의 숲의 정원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내가 지금 사회의 틀이라는 것에 깃대어가지고 아이의 가지를 자꾸 쳐요. 그거 하면 안 돼. 삭도. 여가면 이런 친구 만나면 안 돼. 그 친구를 만나서 후회되고 때로는 스스로 상처를 받아보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이 아이의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는 언제든지 이 엄마 아빠는 그루터기처럼 그늘처럼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네가 친구한테 만나도 좋고 어디 가도 좋은데 혹여나 아프고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아빠 엄마가 그루터기가 되어줄게. 그리고 네 삶을 살아라. 엄마는 언제나 아빠는 너의 자신의 삶을 믿는다. 너를 믿는다. 고맙다. 사랑해. 이것만 해주면 저는 된다고 봐요. 자식이 가는 길에 이 자식에게 뭔 좋은 아빠가 되지. 이거는 오히려 자식에게 그런 걱정을 더 심어주는 꼴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뭐 하여튼 불량 아빠지만 그 말씀해주신 대로 좀 이렇게 착한 아빠가 될 수 있는 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자녀분하고 이런 곳에 와서 묵묵하게 중학교 2학년이면 말을 많이 붙이면 안 돼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고 그냥 든든하게 그냥 같이 함께 있고 가줄래? 그렇게 네 자유지만 가주면 아빠가 참 좋겠다. 아빠가 든든한 우리 딸하고 같이 가니까 좋겠다.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싫어 그럼 알았어 존중해 이렇게 해주고 본인의 모든 선택을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줘야 돼. 중학교 이후가 되면 물론 뭐 이제 지금 그런 결정을 해주셨으니까 여기 우리 아버님께서 자녀분을 모시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아버님이 진짜 깨어있는 분 아닌가요 여러분? 예,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